감염제 생산지수. 이 칼럼은 월드뷰 10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계명대학교 의대 교수인 장병국 교수와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인 김용대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감염병 역학자들은 새로운 전염병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퍼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필요할까? 어느 정도의 봉쇄가 필요하고 경제 활동은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유행은 언제쯤일까? 등은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의 공통된 질문인데 감염병 역학자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감염제 생산지수이다. 감염제 생산지수의 정의는 집단 내 감염성이 있는 환자 한 명이 전파 가능한 기간 동안에 전염시키는 평균 사람 수다. R값이 1보다 크면 감염이 유행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유행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R값이 1인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것은 해당 감염병이 풍토병으로 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감염제 생산지수를 통해서 전염병의 유행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방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국민 복권이라는 측면에서 감염제 생산지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제 생산지수는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얻는 예측값이므로 어떠한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 그 정확도가 달라진다. 특히 모델에 포함시킬 정보가 부족한 발생 초기에는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기초 감염제 생산지수. 기초 감염제 생산지수의 정의는 어떤 감염병에 대해 면역이 없는 인구 집단에 감염자 한 명이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때 이 감염자가 추가로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 수치다. 즉, 감염병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나 중재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시기에 감염제 생산지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R값은 감염병마다 고유하게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원인균의 특성과 적용하는 인구 집단의 다양한 행동 양식에 따라 달라진다. 감염병의 대확산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는 감염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때 R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R=1 감염병의 전파율, 즉 감염자의 증가 속도 X 연쇄 간격. 여기에서 연쇄 간격이란 최초 발생자에서 증상이 발현하는 시기와 2차 감염자에서 증상이 발현하는 시기 간의 시간 차이를 뜻한다. 그런데 연쇄 간격을 계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 집단 내에서 감염자의 수가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거나 감염자의 발생과 보고 사이에 상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는 R값이 실제보다 더 크거나 또는 작게 산출된다. 또한 코로나19처럼 증상이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이어서 감염자의 증상 발현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연쇄 간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감염제 생산지수를 산출하는 데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연쇄 간격을 세대 기간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연쇄 간격과 세대 기간의 정의는 약간 다르지만 증상 발현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R을 예측할 경우 R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R=BX 접촉률 KX 감염성의 지속기간 D. 여기에서 B는 감염자가 일정 수의 비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다. 그런데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 공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감염자가 일정 기간 내에 평균적으로 접촉하는 접촉자의 수를 의미하는 변수인 접촉률 K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변수이다. 이처럼 접촉률의 불규칙성은 예측 불가능한 거대 확산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예측된 R값을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신종 전염병의 발생 초기에는 대부분 전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알려진 유사한 전염병의 사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R값을 산출한다. 예를 들면 2015년 브라질에서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의 모델링에는 댕기열 바이러스의 발생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2011년 H1N1 독감이 유행했을 때에는 1960년대에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코로나19도 초기에는 메르스와 사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령값을 유추했는데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출한 아령값은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 감염제 생산 지수의 각 요소인 감염될 확률은 치료제 사용, 마스크 사용 등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접촉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효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감염을 전파시키는 기간은 진단검사량을 늘리고 환자를 조기에 격리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전염병 중 홍역은 아령값이 12-18로서 감염력이 가장 높다. 이에 비해서 2015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의 감염제 생산 지수는 0.3에서 0.8에 불과했다. 실질 감염제 생산 지수. 감염병이 발생 초기를 지나 유행이 지속되면 방역정책, 면역이나 백신 등으로 인해 초기와 같은 증가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모든 요인이 고려된 실질 감염제 생산 지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감염병 유행 초기 이후의 감염제 생산 지수는 실질 감염제 생산 지수를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염력의 변화를 추적하거나 개입의 단기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된다. 위값은 매우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서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감염제 생산 지수를 예측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SIR 모델과 행위자 기반 모델이다. SIR 모델은 인구 집단을 감수성자 S, 감염자 I, 그리고 회복자 R로 나누고 시간에 따라 이들의 숫자의 변화를 이용하여 감염병의 전파 속도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자는 증가하고 감수성자는 감소하지만 일정 시점에 감염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후에는 감염자는 감소하고 회복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종식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SIR 모델의 노출자 E가 추가된 것이 SEIR 모델이다. SEIR 모델은 감염 확률, 접촉률 및 개인이 감염되는 기간을 포함한 여러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R값을 계산하므로 감염제 생산 지수를 활용하여 감수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감염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감염병이 인구 전체에 퍼지는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개개인의 접촉률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행위자 기반 모델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 또는 요인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러한 에이전트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 확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구 집단 내의 모든 개인의 활동에 대한 방대한 양의 조사 자료, 인구조사 데이터,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 대중교통이나 항공사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행위자 기반 모델은 모든 개인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감염제 생산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지만 개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많은 세부 데이터와 엄청난 양의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전에는 사용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웠지만 요즘 같은 디지털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산출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모델의 사용 여부는 국가 이념이나 국정 운영 철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감염병의 확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과 감염병 확산에 대한 예측이 좀 덜 정확하더라도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는 이념이자 철학적 문제이며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시간 감염제 생산 지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감염제 생산 지수를 사용하여 유행을 예측하고 방역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 RT란 실질 감염 재생산 지수, R이 의한 종류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특정 시점에서 인구 집단의 평균 감염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유행 시기인 2020년 2월 2일부터 2021년 3월 6일까지 측정한 실시간 감염제 생산지수 RT는 0.45에서 9.35로 변동폭이 매우 컸으나 1차 유행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발생, 2차 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대략 0.8에서 1.5 사이 정도였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유행의 최대값은 1.3 정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일부 기간만 제외하면 RT 값이 계속 1 미만이기 때문에 토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20년 5월부터다. 실시간 감염제 생산 지수의 변동과 방역 당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18주 차의 RT 값은 0.59였는데 19주 차인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작했다. 그 정도의 RT 값이라면 거리두기가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아직 미지의 감염병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5월 8일 이태원 클럽 사태가 시작되면서 20주 차 RT 값이 4.58로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유행 직전까지 약 3개월간 1단계를 유지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2차 유행 직전인 33주 차에는 RT 값이 1.93으로 다시 올라갔고 이에 방역당국은 8월 16일부터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월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그 효과로 35주 차에는 RT 값이 1.38로 떨어졌으므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만 해도 충분한데 오히려 8월 30일부터 2.5단계로 강화한 것은 국민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할 때 이해가 쉽지 않다. 그 후 RT 값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47주 차인 11월 15일 21일에 1.43으로 다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오히려 12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다시 상향한 것과 2021년 1월 3일 이후 RT 값이 1 미만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31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다시 상향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월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기는 했지만 RT 값이 여전히 1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염제 생산 지수에 비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과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3일 이상 기간 동안의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태 초반에는 감염제 생산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므로 확진자 수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초기 이후에도 감염병 역학의 근거인 감염제 생산 지수 대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연령대에 따라 활동 양상이 다르므로 전파력이 다르고 임상적 중증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연령대라도 기저질환이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임상 경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반면에 감염제 생산 지수에는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하여 감염될 확률, 접촉률, 감염 전파 기간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므로 방역 단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확진자 수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이다. 이제까지 질병청은 코로나19 실시간 감염제 생산 지수를 바탕으로 방역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마다 RT 값과 거리두기 단계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방역 단계를 정하는 기준이 실제로는 감염제 생산 지수가 아니라 확진자 숫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감염제 생산 지수는 수학적 모델에 의해 도출된 예측에 불과하므로 전염병의 실제 유행 양상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정하는 것은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이 실질적인 감염 위험과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체 기합을 받는 상황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감염병 유행의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감염제 생산 지수의 모델링 개선에 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며 이것은 연구자들의 몫이다. 한편 정부 관료들은 방역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야 한다.